자, 이번 시간에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네릭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네릭의 정의입니다. 제네릭은 컬렉션 프레임워크 사용 시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된 기능입니다. JDK 5 버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뒤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인 기능은 컬렉션 클래스에 저장되는 객체 타입을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기존 컬렉션 클래스의 문제점입니다. 기존 컬렉션 클래스에는 모든 타입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 실습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어레이 리스트에는 문자열, 래퍼 클래스 객체, 그리고 스튜던트 객체, 콜리지 객체 등등등 해서 모든 객체를 다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장 시 오브젝트 타입으로 어게스트에서 저장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타입 객체도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컬렉션에 저장된 객체를 가지고 올 때는 원래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실습했습니다. 스튜던트 객체 저장 후 다시 스튜던트 객체를 가지고 오려면 get 메소드 호출해서 저장 시 인덱스를 전달해서 가지고 와서 다시 원래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저장 시 오브젝트 타입으로 업캐스팅돼서 저장됐기 때문에 사용하려면 다시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된 값을 가지고 올 때 다운캐스팅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되는 데이터 수가 많아지면 가지고 올 때 다른 클래스로 다운캐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서 잘못되어도 우리 실습했듯이 컴파일 시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 발생하냐? 다운캐스팅을 잘못하면 실행 시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 예외가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입니다. 다운캐스팅이 잘못되어도 실행된 뒤에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중에 예외가 발생합니다. 16장에서 예외를 배웠듯이 프로그램 실행 중에 예외가 발생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예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의 가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나 이런 컬렉션 클래스에 여러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했는데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가지고 올 때 동일한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잘못하니까 실행 중에 예외가 발생하니까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앞에서 실습한 예제입니다.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홍길동, 래퍼 클래스 객체, 스튜던트 객체 저장합니다. 자, 여러 가지 객체 타입을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는 이유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어캐스팅 되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반대로 가지고 올 때는 get 메소드 이용해서 저장할 때 인덱스, get 제로, 첫 번째 저장한 객체, 문자열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당연히 어캐스팅 됐으니까 원래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스트링으로 다운캐스팅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get 1 해서 두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인테저 래퍼 클래스 객체입니다. 당연히 인테저 클래스로 다운캐스팅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자, 세 번째 요소에 접근합니다. 세 번째 요소가 지금 스튜던트 객체가 저장됐습니다. 가지고 와서 다른 클래스 타입 스트링으로 다운캐스팅 합니다. 다른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해도 컴파일 시에는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됩니다. 자, 실행하면 비로소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을 발생시킵니다. 지금처럼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되는 데이터 수가 적을 때는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프로그래머도 사람이니까 잘못된 클래스로 다운캐스팅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 클래스 캐스트 입섹션 같은 예외가 발생하니까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이나 아니면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작업할 때 일일이 해당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해줘야 되니까 불편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존의 어레이 리스트 같은 컬렉션 클래스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능이 제네릭입니다. 제네릭 사용 형식입니다. JDK 5부터 도입된 기능입니다. 컬렉션에 저장되는 객체의 타입을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의 경우처럼 모든 클래스 객체 타입이 다 저장이 되는데 가지고 올 때 일일이 해당 객체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릭을 도입하면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는 객체 타입을 선언시 미리 지정해서 사용하면 어레이 리스트에는 지정한 객체 타입만 저장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네릭스입니다. 자, 이런 기능이 우리 배열과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배열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인데 배열에는 배열 선언 시 선언한 데이터 타입만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배열에 선언한 데이터 타입 위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에러를 발생시켰습니다. 지네릭스 기능도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컬렉션 클래스에 미리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네릭 기능 사용 시에 사용되는 기호들입니다. 자, 사용법은 양단에 꺽쇠 기호입니다. 다이아몬드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자, 꺽쇠 안에 T, E, K, V 영어 대문자를 이용해서 지네릭스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T는 타입의 약자입니다. E는 엘리멘트의 약자고 K는 키의 약자입니다. V는 밸류의 약자입니다. T, E, K, V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문자를 지정했는데 이런 문자 외에 영문자나 문자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독성을 위해서 관례적으로 해당 단어의 첫째 자를 따서 첫째 자를 대문자로 표기해서 사용합니다. T의 의미는 전달되는 객체가 클래스의 타입 자료용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E는 전달되는 객체가 클래스의 엘리멘트 요소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K는 전달되는 객체가 클래스의 키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V는 밸류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의 첫째 자를 가지고 와서 대문자로 표기하는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타입을 나타낼 경우는 T를 쓰고 엘리멘트 요소를 나타낼 경우는 E를 쓰고 키와 밸류를 뜻할 때는 K와 V로 표기하는 게 관례적입니다. 그러니까 관례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뒤에서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네릭스 표기 방법은 다이아몬드 연산자 안에 해당하는 타입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이때까지 컬렉션 클래스를 사용했는데 문서를 보면 어레이 리스트에 제공하는 메서드입니다. 지금 문서를 보면 add해서 인덱스는 int 타입인데 보면 뒤에 지정해 주는 엘리멘트 타입은 특정 타입이 아니라 지금 E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add도 보면 구체적인 타입이 아니라 이 엘리멘트 지네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보면 컬렉션 클래스의 필드나 메서드의 타입은 다 지네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네릭을 적용해서 컬렉션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당장 지네릭을 적용해서 컬렉션 클래스를 사용하면 또 생소한 개념이니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생략하고 사용했는데 실제 문서에는 지네릭을 적용해서 컬렉션 클래스의 필드나 메서드의 타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릭을 사용하는 게 표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컬렉션 클래스 실습하면서 유심히 관찰한 분들은 이제 알 수 있을 건데 앞에서 예제를 이클립스에 코딩하다 보면 각각의 컬렉션 클래스 아래에 노란 줄이 꺼이면서 줄번호 옆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는 예외는 아닌데 올바른 사용법은 아니다 라고 경고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유는 이런 식으로 컬렉션 클래스를 사용하면 지네릭을 반드시 적용해서 사용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네릭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 경고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지네릭을 적용해서 컬렉션 클래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지네릭의 등장 배경과 지네릭의 정의, 지네릭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클립스에서 실습한 코드입니다. 지금 보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new array list 객체 생성하면서 리스트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하고 또 add 메소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지금 각각의 컬렉션 클래스나 아니면 메소드 아래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해석해보면 to generic type list에서 should be parameter 그러니까 리스트 타입에 대해서 지금 다이아몬드 연산자 안에 이 엘리멘트 타입을 지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행번호 옆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마우스 올리면 경고입니다. 리스트 is row type, reference to generic type 해서 지네릭으로 지정이 안 됐으니까 지정해 줘라 그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래 array list is row type 해서 array list도 지금 지네릭 타입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경고 메시지입니다. 지네릭을 지정 안 하니까 컬렉션 클래스의 기능을 사용하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네릭을 지정해 주는 게 표준입니다. 자, 문서도 한번 보면 자, 어레이 리스트 자바 좀 유틸 패키지에 있습니다.
자, 메소드에 보면 add 메소드 우리 많이 사용했습니다. 보면 구체적인 타입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지금 지네릭으로 매개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멘트 타입입니다. 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에 매개 변수가 지네릭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렉션 클래스 사용 시 지네릭을 지정해서 사용하는 게 표준입니다. 자, 그럼 다이아몬드 연산자로 각각의 클래스에 지네릭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